새벽 4시 이순자는 화장실 문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을 뻗다가 미끄러졌습니다. 타일 바닥에 옆구리가 부딪히는 순간 날카로운 통증이 갈비뼈를 타고 번졌습니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의 얼룩을 보며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겠구나. 이렇게 죽어도 며칠은 아무도 모를 거야. 핸드폰은 침대 옆 탁자 위에 있었습니다. 기어서 가야 했습니다. 몇 번이고 멈춰서며 순자는 겨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의 숫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여보세요, 지은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순자는 자신이 울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딸 김지은이 도착했을 때는 오전 8시였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지은은 바닥에 엎질러진 물과 화장실 근처에 떨어진 수건을 보았습니다. 침대 위에는 어머니가 옆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병원 가야 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좀 쉬면 돼.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이번이 3번째예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작년 겨울에는 계단에서 미끄러졌고 지난달에는 부엌에서 가스불을 켜놓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봄볕이 베란다 창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뒤 지은은 거실 소파에 앉아 말했습니다. 엄마, 실버타운 알아봤어요. 순자는 차를 끓이던 손을 멈췄습니다. 뭐? 한빛 실버타운이요. 집에서 가깝고 시설도 좋대요. 간호사도 있고 식사도 다 제공되고. 나 아직 정신 멀쩡해.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찻잔이 싱크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런 데는 죽으러 가는 곳이야. 나를 버리겠다는 거지? 엄마, 그게 아니라. 됐어. 나 혼자 살 수 있어. 90까지 살아온 사람이 이 정도도 못하겠니? 순자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 서 있던 지은은 한참 동안 그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등이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순자는 79이었습니다. 35해 동안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칠판 앞에 서서 분필로 한글을 쓰고 책상 사이를 돌아다니며 아이들의 공책을 들여다보던 시간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퇴직 후에는 남편과 함께 여행을 다녔습니다. 제주도, 경주, 부산. 사진을 찍고 맛집을 찾아다녔습니다.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7년 전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순자는 혼자였습니다. 딸은 결혼해서 멀리 살았고 손주들도 바빴습니다. 가끔 명절에 얼굴을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순자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장을 보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는 일이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고 손목에 힘이 없어졌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찼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아직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새벽에 쓰러진 뒤로 순자는 더 이상 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 뒤 순자는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사진첩, 남편이 남긴 시계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은이 큰 가방을 들고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다 챙겼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30년을 살아온 이 집이 이제는 남의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창가에 놓인 화분에 잎사귀가 시들어 있었습니다. 물을 주지 않은 지 오래였습니다. 택시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갔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슈퍼마켓, 약국, 공원 벤치. 순자가 매일 걷던 길이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오지 않을 길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시죠? 지은이 물었습니다. 순자는 대답 대신 창밖을 보았습니다. 고개를 돌릴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차가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도시의 건물들이 멀어졌습니다. 순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내 인생의 끝인가?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창밖에 봄 풍경만이 말없이 흘러갔습니다. 택시는 한참을 달렸습니다. 순자는 손가락으로 가방 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지은은 핸드폰 화면만 들여다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목적지가 가까워졌습니다. 도로 양쪽으로 나무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하얗고 연분홍빛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꽃들을 보았습니다. 예쁘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서글펐습니다. 저기에요. 지은이 가리킨 곳에 하얀 건물이 보였습니다. 한빛 실버타운이라는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건물은 깨끗했습니다. 정원에는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모두 나이 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순자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순자는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304호. 복도 끝에서 세 번째 방이었습니다. 창문은 남쪽을 향했고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침대와 옷장, 작은 책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벽은 미색이었고 바닥에는 연한 베이지색 장판이 깔려 있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너무 깨끗했습니다. 집이 아니라 병실 같았습니다. 순자는 침대 모서리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풀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지은은 짐을 정리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엄마, 제가 옷 좀 걸어드릴까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너가. 하지만. 가라니까.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지은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가방 손잡이를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엄마, 전화할게요.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이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복도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순자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이 눈부셨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난 한 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을 정리하던 날 이웃집 할머니가 인사하러 왔습니다. 어디 가세요?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버려진다는 게, 쫓겨난다는 게 수치스러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순자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정원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산책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커튼을 쳤습니다. 저녁 6시 복도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순자 어르신, 저녁 식사 시간이에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 눈을 감았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다시 노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배 안 고파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드셔야죠. 제가 도시락 가져다 드릴게요.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10분쯤 뒤 다시 노크가 들렸습니다. 문 앞에 무언가를 놓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 앞에 두고 갈게요. 나중에라도 꼭 드세요.
순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밤 9시가 되어서야 순자는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도시락이 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 안에 밥과 반찬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치, 두부조림, 시금치나물. 순자는 도시락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식어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 한 술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삼키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이틀째도 사흘째도 똑같았습니다. 아침마다 복도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순자 어르신, 아침 식사 시간이에요. 배 안 고파요. 그래도 식당에 한번 나와 보세요. 사람들이 다 좋으신 분들이에요. 됐어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순자는 하루 종일 방에만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거나 창가에 앉아 정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걸었습니다. 화단에 꽃을 심고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순자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농담을 했고 여러 사람이 웃었습니다. 그 소리가 순자의 방까지 들렸습니다. 오히려 더 외로웠습니다. 이곳에는 사람이 많았지만 순자는 혼자였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간호사가 또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요즘 식사를 거의 안 하신다고 들었어요. 괜찮아요. 몸이 안 좋으세요? 아니요.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혹시 힘드세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간호사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그래요.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천천히 하셔도 돼요. 순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마나요? 얼마나 지나야 익숙해지나요? 간호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분은 일주일, 어떤 분은 한 달. 중요한 건 혼자 있으면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혼자가 편해요. 정말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방에만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받아 먹고 창밖을 보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식사는 잘하세요? 응. 사람들이랑 친해지셨어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마음을 여세요. 거기 좋은 분들 많다잖아요.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딸의 목소리에서 걱정과 피곤함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순자 어르신, 잘 주무셨어요? 같은 간호사였습니다. 매일 찾아왔습니다. 매일 같은 인사를 했습니다. 순자는 문을 열었습니다. 왜 자꾸 오세요? 어르신 걱정돼서요. 간호사가 웃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순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일 원예 활동이 있어요. 꽃 심으러 정원에 나오실래요? 날씨도 좋고 사람들이 다 나온대요. 됐어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흙 만지는 거 생각보다 좋아요. 간호사가 돌아갔습니다. 순자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정원에 가로등 불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화단이 보였습니다. 빈 화분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꽃을 심는다. 순자는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학교 화단에 코스모스를 심던 날, 아이들과 함께 흙을 파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아이들은 매일 물을 주었고 가을이 되자 꽃이 피었습니다. 분홍빛과 하얀빛이었습니다. 순자는 창문에 이마를 댔습니다. 그때는 좋았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순자는 창가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어떻게 할지는 몰랐습니다. 다만 마음 한구석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아침 10시 순자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식당에 있거나 정원으로 나간 듯 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정원으로 이어지는 유리문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자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정원 한쪽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10대 명쯤 되었습니다. 모두 앞치마를 두르고 화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직원이 삽과 모종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방으로 돌아가면 다시 침대에 누워 천장만 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한 발, 두 발 걸었습니다. 새로운 분이 오셨네.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마른 체구의 남자였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많았지만 눈빛이 밝았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남자가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순자는 망설였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돌아서기엔 이미 너무 가까이 왔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박기호라고 합니다. 선생님이시라면서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저 옛날에 버스 기사였거든요. 애들 학교 태워주고 그랬는데 교장 선생님들이 얼마나 무서웠다고요. 쳐다보기만 해도 기가 죽었어요. 기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함께 웃었습니다. 순자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작은 미소였습니다. 직원이 모종과 삽을 건넸습니다. 페투니아예요. 심기 쉽고 예뻐요. 천천히 심어보세요. 순자는 모종을 받아들었습니다. 작은 화분이었습니다. 연보라빛 꽃잎이 달려 있었습니다. 손에 흙이 묻었습니다. 오랜만에 만지는 흙이었습니다. 순자는 화분에 흙을 담았습니다. 삽으로 흙을 파고 모종을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천천히 눌렀습니다. 흙 냄새가 코끝에 닿았습니다. 촉촉하고 따뜻한 냄새였습니다. 잘하시네요. 옆에 앉은 여자가 말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사람이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미정이라고 해요. 여기 온 지 2년쯤 됐어요. 이순자예요.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미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생님이셨다면서요? 저는 은행 다녔어요. 정년 퇴직하고 여기 왔죠. 그러셨어요. 순자는 다시 화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대화가 부담스러웠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기호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딸년이 억지로 보냈어요. 혼자 살다가 넘어져서 병원 갔더니 딸이 큰일 났다고 난리를 쳤죠. 와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순자는 손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기호의 이야기가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넘어진 것도 딸이 보낸 것도. 처음엔 힘드셨죠? 미정이 물었습니다. 순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한 달 동안 방에만 있었어요. 밥도 안 먹고. 근데 어느 날 생각했어요. 이렇게 살다간 진짜 죽겠다고. 그래서 나왔죠. 미정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순자는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평범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단단함 같은 것이었습니다. 나오길 잘하셨어요. 기호가 말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자꾸 나쁜 생각만 들어요. 사람이랑 있어야 해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화분에 집중했습니다. 흙을 덮고 손으로 꾹꾹 눌렀습니다. 꽃이 흔들렸습니다. 연보라빛 꽃잎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원예 활동이 끝나고 사람들은 정원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순자도 함께 앉았습니다. 정확히는 미정이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여기 앉아서 차 마셔요. 직원이 보리차 가져온대요. 순자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미정이 옆에, 기호가 건너편에 앉았습니다. 직원이 종이컵에 보리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요즘 날씨 좋죠? 봄이 왔어요, 봄이. 기호가 말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올해는 벚꽃이 일찍 피나 봐요. 작년엔 4월 초였는데. 미정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차를 마셨습니다.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뭐 하고 싶으세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순자는 멈칫했습니다. 뭐 하고 싶은 게 있나요? 당연하죠. 여기도 할 게 많아요. 수공예 동호회도 있고, 노래교실도 있고, 탁구도 쳐요. 탁구요? 순자가 되물었습니다. 미정이 웃었습니다. 네, 지하에 탁구대 있어요. 기호 씨는 탁구 잘해요. 에이 뭐, 옛날에 좀 쳤죠. 기호가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수공예 동호회 다녀요. 매주 수요일마다 모여서 뜨개질도 하고 리본 공예도 해요. 재밌어요. 선생님도 오세요. 저는 잘 못해요. 배우면 돼요. 다들 처음엔 못했어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단호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순자가 작게 말했습니다.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가에 화분을 놓았습니다. 페튜니아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순자는 한참 그 꽃을 보았습니다. 손을 뻗어 잎사귀를 만졌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정원에서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기호의 농담, 미정의 미소, 보리차의 따뜻함.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편안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뭐 하셨어요? 정원에 나갔어. 정말요? 사람들이랑요? 지은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순자는 작게 웃었습니다. 응, 꽃 심었어. 잘하셨어요, 엄마. 정말 잘하셨어요. 전화를 끊고 순자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달라 보였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입가가 조금 풀려 있었습니다. 괜찮네, 이 얼굴. 순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조금 살아있네. 창밖으로 정원이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화단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저곳에 나가게 될까? 순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이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깊은 잠이 왔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매주 수요일 수공예 동호회에 나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다들 이미 친한 사이였고 순자만 새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이 옆에 앉아 차근차근 알려주었습니다. 실을 이렇게 감아서 여기에 끼워요. 이렇게요? 네, 잘하시네요. 리본을 자르고 접고 붙였습니다. 손끝으로 천을 만지며 순자는 잊고 있던 감각을 떠올렸습니다. 교실에서 아이들과 만들기 수업을 하던 날들이 생각났습니다. 색종이를 접고 풀을 바르고 아이들이 웃으며 작품을 들고 오던 모습. 선생님, 무슨 생각하세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옛날 생각이요. 좋은 기억이에요? 네.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공예를 마치고 나면 기호와 함께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기호는 말이 많았습니다. 버스 기사 시절 이야기, 손주들 이야기, 요즘 보는 드라마 이야기까지. 순자는 대부분 듣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말이 적으시네요. 어느 날 기호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웃었습니다. 원래 그래요. 그것도 좋아요. 제 말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기호도 웃었습니다. 둘은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딸 지은이 찾아왔습니다. 순자는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지은이 나왔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지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가까이 다가와 순자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얼굴이 달라졌어. 그래. 응. 요즘 즐거워 보여. 지은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방으로 갈까요? 정원 가요. 날씨 좋잖아. 순자가 먼저 걸었습니다. 지은이 뒤따랐습니다. 정원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화단에 꽃이 가득했습니다. 페투니아, 펜지, 메리골드. 알록달록했습니다. 여기 예쁘다. 지은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기 화분 봐. 내가 심은 거야. 순자가 가리킨 곳에 연보라빛 페투니아가 있었습니다. 지은은 가까이 다가가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 예쁘네. 엄마가 심었어? 응. 한 달 전에. 순자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지은은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예전과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표정이 밝았고 옷차림도 단정했습니다. 한 달 전 이곳에 올 때만 해도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보며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좋아?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누가 밥 해주니까 세상 편하더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왜 그래? 미안해.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딸을 보았습니다. 뭐가? 엄마를 여기 보낸 거. 그동안 계속 미안했어. 엄마를 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어. 지은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순자는 한참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손을 뻗어 지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정말? 응. 나도 처음엔 화났어. 억울하고 서러웠지. 근데 이제는 괜찮아. 순자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혼자 집에서 쓰러졌을 때 나는 정말 무서웠어. 만약 내가 못 갔으면 어쩔 뻔했어. 그래서 이곳을 알아봤는데 엄마한테는 감옥 같았을 거야. 맞아.
순자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감옥 같았어. 근데 사람들이 좋더라. 말 걸어주고 같이 밥 먹고 혼자 있는 것보다 나아. 지은은 어머니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평온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뭐가? 이렇게 노력해줘서. 순자는 웃었습니다. 작은 웃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정원을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과일을 먹었습니다. 사과를 깎아 나눠 먹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비 온대. 지은이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회색빛이었습니다. 들어갈까? 조금만 더 있자. 순자가 말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하나, 둘. 이내 굵은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봄비였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엄마, 빨리 가요. 지은이 우산을 펼쳤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우산 아래 함께 섰습니다. 어깨가 닿았습니다. 건물로 걸어가는 동안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오랜만에 딸과 이렇게 가까이 있었습니다. 어깨를 맞대고 같은 우산을 쓰고 같은 속도로 걷는 것. 언제부터였을까? 딸과 이렇게 걷지 못한 게. 비가 옷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로비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젖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지은이 웃었습니다. 순자도 웃었습니다. 엄마, 옷 갈아입어야겠다. 너도.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순자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 사랑해. 지은이 속삭였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듣지 못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잊어버렸습니다. 나도.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지은은 울었습니다. 순자도 울었습니다. 로비에서 젖은 옷차림으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지은이 돌아간 뒤 순자는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정원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화단의 꽃들이 빗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페튜니아도 펜지도. 순자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꽁꽁 묶여있던 무언가. 딸에 대한 서운함, 자신에 대한 미안함, 늙어감에 대한 두려움. 그 모든 것이 빗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순자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종이에 글씨를 썼습니다. 오늘 지은이가 왔다. 빗속을 함께 걸었다. 오랜만에 딸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잠시 멈췄다가 다시 썼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구나. 나는 아직 살아가는 중이구나. 창밖에 비가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정원에 무지개가 떴습니다. 희미했지만 분명히 보였습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은 수요일이었습니다. 수공의 동호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미정을 만나고 기호와 산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생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졌습니다. 순자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에 무지개를 보며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봄이 완전히 찾아왔습니다. 정원의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노란빛이 담장을 따라 이어졌습니다. 순자는 매일 아침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미정과 함께, 때로는 기호와 함께, 이제는 혼자 걷기도 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느 수요일 수공예 동호회에서 미정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작품 전시회해요. 우리가 만든 거 로비에 전시하는 거예요. 전시회요? 순자가 되물었습니다.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족들도 초대하고 다른 주민들도 구경 와요. 선생님도 작품 내세요. 순자는 손에 들고 있던 리본 공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분홍색과 하얀색 리본으로 만든 작은 꽃다발이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이걸요? 네. 예쁘잖아요. 미정이 웃었습니다. 순자는 망설였습니다. 자신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리본 꽃다발을 책상 위에 놓고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종이꽃, 색종이 모빌, 클레이 인형, 교실 뒤편 게시판에 아이들 작품을 붙여놓으면 아이들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선생님, 제 거 제일 예쁘죠? 선생님, 엄마한테 보여줄 거예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전 일이었지만 선명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다음 주 토요일에 갈게요. 손주들도 데리고요. 순자는 놀랐습니다. 애들도? 응. 할머니 보고 싶대요. 오래 못 봤잖아요. 순자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손주들, 초등학생과 중학생이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손주들이 자신을 찾지 않게 된 게, 아니, 자신이 멀어진 건지도 몰랐습니다. 그래, 와, 순자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감기 걸렸어요? 아니야. 괜찮아. 전화를 끊고 순자는 리본 꽃다발을 다시 보았습니다. 손주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할머니가 만든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전시회에 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토요일 오전 로비에 전시 테이블이 놓였습니다. 수공예 동호회 회원들의 작품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뜨개질 목도리, 자수 손수건, 리본 공예, 순자의 꽃다발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주민들, 직원들, 가족들. 순자는 멀찍이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떨렸습니다. 엄마, 지은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돌아보았습니다. 지은이 아이들과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손주 민준이와 서연이었습니다. 할머니, 민준이가 달려왔습니다. 순자는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작았던 아이가 이제 어깨까지 왔습니다. 할머니, 키 컸지? 그래, 많이 컸네. 서연이도 다가왔습니다. 중학생이 된 서연은 조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좋아요? 응, 좋아.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지은이 전시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엄마 작품 있어요. 같이 볼까요? 네 사람은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민준이가 리본 꽃다발을 보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만든 거예요? 응, 예쁘다. 나도 만들고 싶어요. 민준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순자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음에 가르쳐 줄게. 정말요? 응. 서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행복하세요? 순자는 손녀를 보았습니다. 진지한 얼굴이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행복해. 서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얼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아이들도 걱정했구나. 할머니가 외롭진 않을까,
슬프진 않을까? 나 여기서 좋은 사람들 만났어. 친구도 생겼고, 순자가 말했습니다. 지은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친구요? 응. 미정 씨, 기호 씨, 착한 사람들이야. 소개해 주세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웃었습니다. 점심시간 순자는 가족과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미정과 기호도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순자가 소개했습니다. 제 딸이랑 손주들이에요. 안녕하세요. 미정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기호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친구분들이시구나. 안녕하세요. 민준이가 인사했습니다. 기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우리 중에 제일 똑똑해요. 수공예도 제일 잘하고. 정말요? 서연이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순자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장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미정이 거들었습니다. 지은은 어머니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편안한 얼굴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모두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개나리가 만발했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가 화단을 구경했습니다. 할머니, 이것도 할머니가 심은 거예요? 민준이가 페투니아를 가리켰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한 달 전에 심었어. 예뻐요.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순자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후 주민들이 모여 작은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강당에 의자가 놓였고 무대 위에 키보드와 마이크가 준비되었습니다. 기호가 트로트를 불렀고 다른 주민이 색소폰을 연주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순자는 앞줄에 앉았습니다. 지은과 손주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무대의 조명이 밝았습니다. 음악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웃는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미정, 기호, 간호사, 직원들, 그리고 딸과 손주들, 모두 이곳에 있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나이 들고 몸이 불편해졌지만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웃고 무언가를 만들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조명이 순자를 비췄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나는 괜찮아. 음악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순자는 가족들을 배웅하러 로비로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서연이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순자는 손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나도. 지은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너도.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순자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족들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고 순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책상 위에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한참 생각하다가 천천히 썼습니다. 늦은 봄이지만 내 안에도 꽃이 핀다. 잠시 멈췄다가 다시 썼습니다. 오늘 나는 행복했다.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였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창밖으로 개나리가 보였습니다. 노란빛이 석양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이 흔들렸습니다.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지에 매달려 흔들리면서도 피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창가에 섰습니다.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넓었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자는 여기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살아 있을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뭘 할까? 미정과 산책을 갈까? 기호와 차를 마실까? 아니면 새로운 리본 공예를 시작할까? 생각만으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개나리가 흔들렸습니다. 봄밤은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순자는 꿈을 꾸었습니다. 꽃이 가득한 정원에서 사람들과 웃으며 걷는 꿈을.